현재 많은 조직에서 우리는 성과와 목표 달성을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은 종종 겉돌고 포용의 가치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지시나 보고, 회의 중심의 소통은 일의 진행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포용이 부족한 조직에서는 작은 오해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구성원 간 신뢰가 약화되며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다름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조직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도 감소합니다. 특히 세대, 성별, 직급,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현대 조직에서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으로는 조직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직 내 소통 부족은 단순히 내부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외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조직의 성과와 평판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배제감을 경험한 상태에서는 협업 효율이 떨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능력도 제한됩니다. 결국 조직 전체의 경쟁력과 혁신 속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소통과 포용의 중요성은 단순한 조직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성과와 지속 가능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왜 포용적 소통이 중요한지, 조직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천 가능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직 내 소통 부족은 단순한 대화의 부재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갈등과 성과 저하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업무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단절과 오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못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일부 사람에게만 전달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은 조직 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원활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의도치 않은 오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전달한 업무 지시가 모호하거나 일방적일 때 팀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기대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팀원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일부는 역할에 대한 혼란으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구성원은 소극적이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뢰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서로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소속감과 협업 의지는 급격히 약화됩니다. 특히 조직 내 다양한 세대, 직급, 성별 배경이 혼재한 상황에서는 소통 부족이 곧 차별적 경험이나 배제감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구성원의 몰입도를 낮추고 이직률 증가, 팀워크 약화, 리더십 신뢰 하락 등 실질적인 조직 성과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갈등과 성과 저하는 장기적인 조직 전략에도 영향을 줍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문제 해결 속도가 느려지며 혁신과 창의적 접근이 제한됩니다.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은 회의와 협업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직 자원이 낭비됩니다.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 갈등을 방치하면 조직 내 권위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구성원들의 신뢰와 충성도는 약화되며 결국 조직 전체의 성과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결국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조직 성과 저하는 단순히 개인 간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 성과 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례와 데이터로 보여주고
소통과 포용을 강화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조직 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포용적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조직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행동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포용적 조직 문화란 단순히 구성원 간의 친목이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 경험, 성별, 세대, 직급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받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조직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포용적 조직 문화에서는 각 개인의 차이가 단점이 아니라 조직의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접근 방식이 결합될 때 조직은 문제 해결과 혁신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별, 배제, 무시가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이 소극적이 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조직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포용적 조직 문화의 정의와 필요성을 단순한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조직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문제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참여자 여러분은 강의를 통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포용성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갈등과 불신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용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과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전략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존중한다고 해서 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 방식, 의사결정 참여, 피드백 문화, 갈등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포용적 조직 문화가 왜 조직 성과와 직결되는지 이해하고 이를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강의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포용적 조직 문화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각자가 속한 조직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실천 방법을 고민하고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포용적 문화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조직 성과와 개인 만족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포용적 조직 문화는 단순히 구성원 간 친목이나 협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다른 배경, 경험, 성별, 세대, 직급을 가진 다양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포용적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은 조직에서는 개인의 차이가 단점이 아니라 조직의 강점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환경이 조직의 문제 해결력, 혁신 능력,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포용적 조직 문화의 핵심은 단순한 다양성의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의 역량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때 서로 다른 관점이 결합되면서 더 나은 의사결정과 창의적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은 포용적 조직 문화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양성은 조직 구성원이 가지는 성별, 나이, 학력, 경력, 가치관, 사고방식 등 다양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양한 인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포용은 이러한 다양성이 조직 내에서 실제로 존중되고 활용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용이 이루어질 때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조직에 대한 신뢰와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포용적 조직 문화는 또한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조직은 더 빠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성원 개인의 만족을 넘어 조직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포용이 부족한 조직에서는 일부 구성원이 배제되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며 이는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져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포용적 조직 문화의 정의와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성과 포용이 왜 조직 성장과 직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단순한 윤리적 요구를 넘어 실제 조직 경쟁력과 성과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직 내 심리적 안전이라는 개념은 구성원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심리적 안전이 보장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히 개인의 편안함을 넘어 조직 전체의 학습과 성과에 직결됩니다. 구성원들이 불안감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때 문제점이 빠르게 드러나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으며 조직은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적 안전이 부족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의견을 내기를 꺼리게 되어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조직 내 불신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심리적 안전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건강한 토론과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패나 실수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이해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직원들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직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심리적 안전은 단순히 친밀감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조직이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조직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의사소통 패턴은 조직 문화와 업무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조직에서는 여전히 수직적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직적 의사소통은 상급자가 지시하고 하급자가 이를 수행하는 구조로 의사결정 과정이 한쪽으로 집중되며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현장의 문제나 개선 아이디어가 위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수평적 의사소통은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수평적 의사소통이 활성화된 조직에서는 부서 간, 직급 간 경계가 비교적 낮아 서로의 의견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몰입과 참여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직에서는 수평적 의사소통을 도입하려 해도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수직적 문화에 익숙한 구성원들은 상사에게 직언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상급자 또한 기존의 권위적 의사결정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평적 소통이 시도되더라도 피상적 참여나 형식적 회의로 그치기 쉽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패턴은 조직 내 신뢰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상사와 동료 간 신뢰가 부족하면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중요한 문제가 표면화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투명하고 신뢰가 높은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저없이 공유하며 실수나 문제 상황도 솔직하게 드러나 조직 전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직 내 의사소통 패턴을 진단하는 것은 단순히 전달 구조를 보는 것을 넘어 조직 문화 전반과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 신뢰 수준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수직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의사소통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의 참여를
균형 있게 고려한 소통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흐름이 원활해지고 갈등과 오해가 줄어들며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소통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구성원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성별, 나이, 직급, 배경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거나 발언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구성원의 의견을 경험 부족으로 간주하거나 여성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경시하는 태도는 의사소통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장애 요인은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권한이 집중된 수직적 구조에서는 하급자가 의견을 내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정권이 상급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나 현장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참여와 소통을 제한하고 조직 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조직 내 경쟁적 문화, 성과 중심의 압박, 명확하지 않은 역할과 책임 등도 소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보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데 집중하게 되고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러한 편견, 고정관념, 권한 집중 구조 등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 전반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상호 신뢰와 심리적 안전을 기반으로 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통 장애를 인식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조직은 정보의 왜곡과 갈등, 낮은 참여율이라는 부작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조직 내 소통 장애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는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 팀에서 신입 직원이 회의 중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상급자는 경험 부족을 이유로 이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신입 직원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점차 회의 참여를 꺼리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팀 내 소통은 단절되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특정 부서의 여성 구성원들이 회식이나 팀 모임에서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교적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구성원만 발언 기회를 갖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구조였고 이는 구성원들의 불만과 조직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소외 경험 하나가 반복되면 심리적 안전이 저하되고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참여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한편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수직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도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소통을 제한하면 하급자들은 실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한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일정과 우선순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팀원들 간 책임 소재를 두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직 내 소통의 장애가 단순한 의견 전달 문제를 넘어 구성원들의 참여 저하, 심리적 불안, 팀워크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직은 구성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소외되는 경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문화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포용적 소통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경청과 피드백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상대의 발언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감정, 표정, 몸짓까지 포착하여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조직 내 신뢰와 심리적 안전이 형성됩니다. 경청의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확인과 질문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요약하거나 재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히 확인 절차가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피드백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 지시나 평가가 아니라 상호적 성장과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피드백은 행동 중심, 구체적, 시기적절해야 하며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조직 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할 때 피드백은 그 사람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포용적 소통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공감적 소통입니다. 공감적 소통이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언어와 태도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적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판단이나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단순히 결과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고 적절한 격려와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공감적 소통의 실천 사례입니다. 또한 공감적 소통은 비언어적 요소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눈맞춤 등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돕습니다. 회의나 팀 대화에서 상대가 발언할 때 적극적인 경청과 고개 끄덕임,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작은 행동이지만 큰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소통을 조직 문화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단기적 교육이나 강의에서 배운 기술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경청과 피드백, 공감적 반응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조직 내에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 조직 몰입도 모두 향상됩니다. 결국 경청과 피드백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공감적 소통의 실천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조직 내 포용적 문화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조직은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감적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과 구체적 행동 방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감정과 생각까지도 인식하려는 적극적인 경청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표정, 목소리 톤 등 비언어적 신호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판단이나 비판을 잠시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적 소통에서는 상대의 행동이나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즉시 평가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 질문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에서 핵심 의도를 요약하거나 재확인하며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감적 소통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식으로 주어를 명확히 하여 전달하면 상대가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공감적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 활용합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조, 표정, 눈맞춤, 몸짓 등이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동료가 발언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했다는 신호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 실천과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공감적 소통은 단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와 회의, 협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직 내 신뢰와 심리적 안전을 형성하며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즉, 공감적 소통의 실천 방법은 경청과 감정인식, 판단 유보, 솔직하면서 존중하는 표현, 비언어적 신호 활용, 그리고 반복적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와 행동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단어나 표현, 농담, 습관적인 말투가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나 몸짓,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습관적 선택도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의식적 편견을 스스로 인식하고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소통과 관계를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소통은 다양한 도구와 채널을 활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전통적인 회의는 여전히 중요한 소통 수단이지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여와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메신저나 이메일 같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도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톤과 표현 방식에 신경을 써야 하며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합니다. 익명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면 구성원이 솔직한 의견과 개선점을 공유할 수 있어 조직 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와 공감을 형성하고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회의, 메신저, 익명 피드백 등 다양한 소통 도구를 적절히 결합하고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포용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조직 내 포용적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말로 강조하거나 지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리더는 조직의 규범과 가치,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뿐인 지침이나 규칙은 구성원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고 조직 문화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기 쉽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포용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회의나 대화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소수 의견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그리고 차별이나 편견이 드러나는 순간 즉시 대응하는 것 모두 리더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포용의 사례입니다. 리더의 행동은 단순한 표면적 행동이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정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성원들은 리더가 진정으로 포용적 태도를 실천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리더가 보여주는 행동을 조직 내 기준과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특정 구성원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리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발언권을 보장한다면 구성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이를 방관한다면 불평등과 소외가 반복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며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참여 의욕이 저하됩니다. 또한 리더는 조직 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용적 행동에는 교육과 멘토링, 피드백 제공, 경력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과와 직결되는 전략적 행동입니다. 리더의 이러한 행동은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이나 불평등으로 인한 이탈과 불만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리더는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활용해 조직 내 무의식적 편견과 차별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언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편견을 인식하고 개선하며 정책과 규칙을 통해 공정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구성원들은 포용적 문화가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구성원들은 리더의 태도를 학습하며 조직 전체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리더의 행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포용적 행동은 특정 행사나 캠페인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과 의사결정, 갈등 해결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포용적 문화가 조직의 핵심 가치임을 체감하게 되고 자신도 그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결국 리더의 행동은 조직의 문화와 성과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포용적 조직 문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책임은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조직 내 포용을 실천하고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여 신뢰와 존중, 심리적 안전이 보장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행동 중심의 리더십이 조직 전반에 스며들 때 포용적 조직 문화는 선언이 아닌 현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구성원의 참여는 포용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조직은 단순한 지시와 수행의 구조를 넘어 협력과 성장의 구조로 발전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부정적 반응이 돌아오는 환경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저하되고 참여 의욕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문제를 솔직하게 제기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는 조직 전체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참여의 형태는 단순히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성원들은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이 조직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강화됩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조직 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동료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의사결정과 개선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되는 경험이 반복될 경우 참여 의욕은 급격히 감소하며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공유할 때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호 피드백 또한 구성원 참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드백은 단순한 평가나 지적이 아니라 서로의 업무 방식과 사고를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상호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구성원들은 서로의 장점과 개선점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발전을 넘어 팀과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포용적 문화의 핵심적 기반이 됩니다. 결국 구성원의 참여는 조직의 성과와 문화,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견 공유와 문제 제기, 상호 피드백이 활성화된 조직은 구성원이
소외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참여 중심의 조직 문화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하며 포용적 소통 전략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성공적인 포용적 조직 문화 구축 사례로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국내 IT 기업은 연차별 직급이나 부서 간 장벽을 낮추고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회의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드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의견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팀원들은 자신이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업무 만족도와 소속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글로벌 기업인 유니레버를 들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포용적 조직 문화를 위해 성별, 인종, 연령, 국적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성과 포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직원 자문 그룹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체득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당 기업은 생산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경험하는 직원들이 제기한 의견과 개선안을 본사 경영진과 공유하고 실제 개선 활동에 반영하도록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들의 참여 의식과 조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화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포용적 소통과 신뢰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과 개선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직 전반의 만족도와 성과가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포용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이론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직 성장과 구성원 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진단을 통해 자신의 소통 습관을 점검하는 것은 포용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일상 업무에서 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팀 대화에서 나는 발언 기회를 얼마나 공평하게 제공하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지, 혹은 내 관점에 맞추어 결론을 서두르는 경향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메신저나 이메일 등 비대면 소통에서 나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표현하는지, 무심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통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몇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팀 회의에서 의견이 충돌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했는지, 아니면 내 주장을 우선시했는지 기록하고 분석해 보세요. 동료나 부하 직원, 상사와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통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 사용, 비언어적 신호, 피드백 습관을 점검하면서 개선 포인트를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소통 습관을 주변 피드백과 비교하며 확인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동료나 팀원에게 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지 듣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무의식적 편견이나 소통 장애를 발견할 수 있으며 나의 개선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전략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바로 반박하는 습관이 있다면 회의 중에는 최소 3초 이상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식으로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전달이 강압적이거나 단정적인 경우 존중의 표현을 추가하고 질문을 활용하여 대화를 이끄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진단은 나의 소통 습관을 인식하고 개선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며 포용적이고 신뢰 기반의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과 팀 모두의 만족도와 성과가 함께 향상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소통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실천 강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다룬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 포용적 소통은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을 넘어 조직 성과와 관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팀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공감적으로 소통할 때 조직 내 신뢰가 형성되고 협업 효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통이 일방적이거나 무시되는 환경에서는 갈등과 불신이 누적되어 조직 성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소통은 리더와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면 조직은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나오며 구성원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더 높은 몰입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천을 강조하면 포용적 소통은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배운 경청, 피드백, 공감적 언어 사용, 무의식적 편견 인식과 같은 전략을 일상 업무 속에서 작게라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모든 의견을 끝까지 듣고 요약해주는 습관, 동료의 감정을 고려한 메신저 메시지 작성, 익명 피드백 도구 활용 등을 꾸준히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결국 포용적 소통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성찰을 통해 조직 문화 속에 뿌리내리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다면 조직 내 신뢰와 협력은 점차 강화되고 성과와 관계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오늘의 학습을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통 전략과 실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적 소통의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회의나 팀 논의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이해한 내용을 요약해 되돌려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발언자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줄 때는 평가보다는 관찰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회의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 팀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처럼 구체적 행동과 결과를 언급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개선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이메일 등 비대면 소통에서는 언어와 표현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짧은 문장이나 무심한 표현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문장으로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감정 표시나 확인 질문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피드백 도구나 설문을 활용해 구성원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성원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소통은 리더와 구성원 모두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경청, 공감, 피드백, 무의식적 편견 인식 등의 전략을 하루 일과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조직 문화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